네, 여러분 모두 워렌 버핏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통 알고 계시죠? 네, 워렌 버핏이 이번에 최근에 1,000억 달러 클럽의 6번째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억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3조 정도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금수저가 아닌 자수성가로 이 어마어마한 부를 만드신 워렌 버핏, 그리고 명언이 많은 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근데 그런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10%는 국채에 90%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분인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ETF는 너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라고 해서 극찬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이렇게 투자의 귀재들이 극찬하는 ETF 어떤 상품인지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만 정말 쏙쏙 뽑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ETF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보면 ETF는 매매형 인덱스 펀드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처럼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가 뭐냐? 시장에 지수가 있잖아요. 코스피 200 같은 아니면 KRX 뭐 100 같은 그런 지수 있죠. 그런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식처럼 상장돼 있는 것을 ETF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주식의 장점하고요,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입니다.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TV의 역할도 하죠. 전화기 역할도 하죠. 라디오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품들을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ETF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주문을 통해서 매수하는 매매형 상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 게 ETF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펀드랑 주식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투명성이 펀드에 비해 주식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투명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운용 성과가 얼만큼이 났는지, 그리고 그 안에 구성 종목이 어떤 건지 사후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보단 주식이 투명성이 높다. 그래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결제 주기를 보면 우리가 결제를 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결제 날로부터 이틀 후에 뭐 환급이 되거나 하는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팔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딱 팔았는데 판 날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후 3일 동안 있는 3일의 후에 그때 형성된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5일에서 7일이 지나야지 우리가 그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일 사이에 금액이 많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받는데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펀드보다 더 장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래 비용 같은 경우에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에서 위탁 수수료만 지급을 하는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연일에서 3%의 운용 보수를 뗍니다. 이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에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중도 팔게 되면, 중도 환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더 장점을 갖고 있다, 거래 비용에. 그리고 매매 시 세금을 보시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3%,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를 물고 있다, 알고 계시고요. 투자 위험을 볼게요. 투자 위험은 펀드는 시장 위험만 갖고 있죠.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아니면 선물 거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위험도 갖고 있어요. 개개의 그 기업들의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좀 위험적인 요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주식보다는 약간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에선 펀드가 더 장점이네요. 그리고 장중 거래를 보면은 주식은 당연히 시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가능하고 펀드는 불가하다.
그래서 주식이 더 장점이다. 거래처를 보면 주식은 모든 증권회사에서 사실은 할 수 있죠. 근데 펀드는 특정 주식회사, 특정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편의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장중 거래나 거래처에서 주식이 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옆에 ETF를 보시면 우리가 장점이라고 표시해 놨던 부분들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ETF는 이런 장점들만 갖고 있고 심지어 매매 시 세금을 보시면요. 국내 주식형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 알고 계시고 하지만 그 외에 기타 ETF, 뭐 해외 ETF나 이런 거는 배당소득세를 15.4%를 떼고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ETF가 장점이 분산 투자. 일단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위험도를 일단 조금 절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이 낮죠.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 투자 때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투명성.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그 선택한 ETF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요. 다 실시간 얼마에 바뀌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PDF라고 하는데 그 내역들을 계속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ETF 굉장히 투명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별 주식처럼 계속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ETF를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기재들도 이거를 극찬하고 있겠죠. ETF를. 투자 지표가 있어요. ETF의 투자 지표라는 게 있어요. 기초 지수도 있고요. 추적 오차율도 있고 괴리율도 있고 뭐 NAV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프레드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꼭 알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NAV 순 자산 가치 어려워 보이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NAV 순 자산 가치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ETF 안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가격이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들을 종합해서 평균을 낸 게 순자산가치예요. 그 가격이랑 내가 지금 산 ETF의 종가의 가격이랑 같아야겠죠. 하지만 이게 약간의 이제 차이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펀드를 할 때 NAV를 꼭 체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게 그냥 들어가서 펀드 이제 제가 원하는 펀드를 치면은 거기 구성 종목 위에 이게 다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게 왜 그 원유가 갑자기 폭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순 자산 가치가 엄청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ETF의 종가가 10,000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셔서 샀어요. 바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이 괴리율이 그러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 시장가격과 NAV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괴리율이 계속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는 건 그 종목 자체가 조금 뭐 수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적정 가격을 찾는 게 어렵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거 꼭 주의하시고 꼭 보고 지나가십시오. 네,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 유형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세 가지는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 추종형은 시장 대표 ETF로요. 시장의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걸 따라가는 건데 이 시장 추종형은요. 사실 다른 ETF에 비해서 조금 변화가 적죠. 네, 안전하다,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생상품형 ETF는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뭐냐?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2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가도 2배로 올라가고 떨어져도 2배로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고 인버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방향. 해외 지수형 ETF 뭐 그럼 이거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거죠. 일단 해외 투자가 조금 쉬울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조금 침체돼 있을 때 대안이 되겠죠.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섹터형은 업종을 추종하는 거예요. 업종 지수. 이거는 뭐 자동차, 반도체, IT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구성한다. 그리고 스타일 ETF 뭐 가치주, 성장주가 있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9시에 그 라이브 방송 오시면요.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중요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테마형은 이거는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요즘에 가장 핫해요. 핫하고 테마형 ETF가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거 너무 지금 핫하잖아요. 네, 그런 지금 사회적 경제적 트렌드를 반영한 ETF가 테마형 ETF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뭐 상품 ETF는 금, 원유 뭐 이런 게 있다. 환 ETF는 달러를 뭐 추정하는 ETF다. 뭐 채권 ETF도 있고요. 네, 그럼 유형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상장지수 펀드 이름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타이거 200IT 레버리지 ETF라고 있어요. 그러면 타이거는요. 일단 앞에 있는 거는 자산운용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거는 미래에셋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거구나. 코덱스라고 되었으면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구나. KB스타면 KB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00IT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피 200의 지수를 추종하는 200 중에 IT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있겠구나. 2차 전지라고 써 있으면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금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버리지는 지수의 뭐 2배로 움직이고 있구나. 지수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버스로 되어 있다면 이게 지금 지수랑 반대로 지금 가는 ETF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IT 기업을 지수를 2배로 하여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갖고 온 거를 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 그 안에 있는데 여기 종목 번호가 있죠. 종목 번호가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PDF라는 게 이 표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에 따라서 비중이 다 다르다.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해 드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진짜 나중에 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노란 톡방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진짜 질문 언제나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리고 시장 성장성을 볼게요. 엄청나게 가파르죠. 2002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요. 187배가 올랐습니다. 가치총액이 그리고 종목 수도 지금 476개나 돼요. 옛날에는 진짜 몇 개 없었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이유는 수익성이 그만큼 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 이렇게 가파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있고 지금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한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ETF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할까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거는요. 반도체, 2차 전지, 은행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여러분, 반도체는 산업의 쌀입니다. TV에도 들어가고 전화기에 들어가고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산업의 쌀이라고 요즘에 하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매일매일 영업이익을 최고를 갱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연 25%의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2025년에는요. 182조 원의 시장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요. 반도체를 메모리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그 메모리 부분의 시장 규모를 넘어선다고 해요. 그러니 심지어 지금 약간 빠졌어요. 지금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주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행주. 요즘에 또 국채 수익률 때문에 연일 또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요. 수익률이 꽤 높아요. 수익률이 꽤 높고 그리고 다른 ETF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성질이 조금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가보시는 게 한번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반도체를 한 4를 가져가시면 뭐 2차 전지를 3, 은행 3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반도체 3 가져가시고 2차 전지 4, 은행 3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좀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ETF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떨어지고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결과가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내가 산 것만 떨어져. 근데 그게 사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ETF는 방향성의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투자를 선택하는데 조금 용이합니다. 황금성 좋죠. 매매하기 편리하죠. 그리고 방향성도 잡아주죠. ETF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